일본에서 믿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500명 이상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대기 중이며 결혼정보회사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결혼정보회사는 6개월간 예약이 꽉 찼고 한국 남성 소개 특별 패키지가 출시 3일 만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이유는 바로 열악한 일본의 주거 환경과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혹독한 겨울 난방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500명 이상이 난방 부족으로 인한 저체온증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랭사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한국 시골이 낫다는 말이 일본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로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여성들은 일본을 떠나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찾아 한국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쿄의 차가운 현실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온기를 찾은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추위와 절망에서 희망과 따뜻함을 찾아 국경을 넘은 미유키의 여정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녀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용기 있는 결정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인공 미유키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키입니다. 28살 일본 여성으로 도쿄에서 IT 회사에 다니며 정규직으로 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삶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가운 원룸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히터를 마음껏 틀 수 없었습니다. 일본 주택의 단열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해요. 겨울이면 얇은 이불을 덮고 덜덜 떨면서 잠을 청했는데 그 외로움과 추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죠? 네온사인과 번화가, 북적이는 거리.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월급은 적었고 생활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집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선진국의 수도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을 말이에요. 지진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어요. 만약 큰 지진이 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었어요. 정규직이라 안정적이라고들 하지만 업무는 끝없이 쌓이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상사가 퇴근 직전에 미유키, 이거 오늘까지 끝내라며 자료를 던져주면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다 보면 집에 가는 마지막 전철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쿄의 밤하늘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꿈을 꾸곤 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꿈이요.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방 안, 혼자 있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본에서의 삶은 점점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사쿠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쿠라는 1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한 친구였죠. 미유키,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습니다. 나 한국에서 진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도쿄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 씨앗이 조금씩 싹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막연했지만 뭔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작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날 밤 사쿠라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쿠라와 통화한 다음 날 회사에서 또 야근을 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히터를 틀까 하다가 또 난방비 생각에 망설이다가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천장을 보면서 사쿠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사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쿠라,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사쿠라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진짜 좋아. 여기선 집도 따뜻하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미래가 보여. 그 메시지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따뜻한 집, 저렴한 의료비, 미래가 보인다. 그 단어들이 제게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으니까요. 사쿠라는 또 이렇게 썼어요. 특히 온돌 난방이 최고야. 겨울에도 발바닥부터 따뜻해서 진짜 행복해. 그 말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발바닥부터 따뜻하다니.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추위에 떨며 살던 저에게 따뜻함이란 단어는 그 어떤 고급 브랜드보다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글을 찾아 읽고 유튜브에서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의 브이로그를 봤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한국은 살기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IT 업계에서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일본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나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쿠라와 다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쿠라, 나 진짜 한국 가고 싶어졌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사쿠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유키, 일단 한국어부터 배워봐. 그럼 기회가 열릴 거야. 한국어. 사실 그때까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사쿠라가 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재밌더라라고 위로해줘서 용기를 냈어요.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저는 미유키입니다까지 하나씩 따라해봤어요. 발음이 어색해서 혼자 웃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지칠 때마다 한국어 단어를 외우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한국에 가면 나아질 거야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익숙한 불행을 견디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낯선 희망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한국 이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IT 회사에 취업하려면 경력도 중요하고 면접도 봐야 하니까 이력서를 한국어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쿠라에게 물어보니 한국 회사들은 실력을 많이 봐. 너 경력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도쿄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걱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일본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야. 부모님 생각도 났어요. 아버지 켄지와 어머니 아키코는 도쿄 근처에 사시는데 제가 멀리 가면 자주 못 볼 테니까요. 그래도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불안했지만 한국이라는 희망이 저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드라마 속 따뜻한 집, 가족들이 모여서 웃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또 흔들림을 느꼈어요. 작은 지진이었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집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사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쿠라, 나 진짜로 한국 가려고 결심했어. 도와줄 수 있어?
사쿠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당연하지. 내가 다 알려줄게라고 했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쿄의 차가운 현실에서 벗어나 따뜻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취업, 면접, 이력서 같은 단어를 외우면서 스스로 다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사에서 틈틈이 한국 IT 기업 채용 공고를 찾아봤어요. 도쿄에서 쌓은 경력이 도움이 될 만한 중견 기업들이 눈에 띄었죠. 사쿠라가 한국은 실력을 보면서도 열정을 좋아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이력서를 한국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인터넷에서 샘플을 보고 하나씩 채워갔죠. 저는 일본에서 3년간 IT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쓰면서 내심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차가운 방에서 교재를 펴고 유튜브 강의를 들었죠. 제 목표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겁니다라는 문장을 연습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미유키, 너 할 수 있어. 몇 달 동안 그렇게 준비하다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죠. 합격하면 진짜 한국에 가는 거야 라는 생각에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메일이 왔습니다. 면접 요청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죠.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사쿠라에게 전화했어요. 사쿠라, 나 면접 봐도 된대. 사쿠라가 봐. 내가 할 수 있다니까. 하면서 같이 기뻐해줬어요.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어로 질문이 쏟아지는데 긴장돼서 머리가 하얘질 뻔했죠.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더 큰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환경과 성장 가능성에 끌렸어요. 말하면서 손에 땀이 났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느끼는 그 긴장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며칠 뒤 합격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나 한국에 가는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던 그때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소식이 왔어요. 도쿄 근처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뉴스를 켜보니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장면이 나왔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바로 아버지 켄지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겨우 어머니 아키코의 목소리를 들었죠. 미유키, 괜찮아. 근데 내 아빠가 다쳤어. 아버지가 집 밖에서 넘어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머릿속이 엉망이 됐어요. 한국에 가야 하는데 부모님은 어쩌지? 도쿄의 병원비는 비싸고 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했죠. 그러다 문득 사쿠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의료비가 저렴해. 그때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평생 사셨고 갑자기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일 시작하게 됐어. 아버지 치료도 한국에서 하면 어떨까?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여긴 병원비도 저렴하고 저도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죠. 결국 어머니가 내 아빠랑 얘기해 볼게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로 미유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가보자라고 하셨죠.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부모님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곧 따라오기로 했죠. 도쿄를 떠나기 전 차가운 원룸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여기서 힘들었던 날들, 이제 안녕이야. 짐을 싸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불안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저를 이끌었어요. 도쿄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흐린 하늘 아래 익숙한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 새 시작이야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창가에 앉아서 한국을 상상했어요. 따뜻한 집, 새 직장,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 기대가 점점 커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공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도쿄의 답답한 공기와는 다른 뭔가 상쾌한 느낌이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사쿠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유키 하면서 달려오는 사쿠라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로 꼭 껴안고 한참을 웃었죠. 드디어 왔구나. 진짜 잘했어라는 사쿠라의 말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사쿠라가 미리 알아봐둔 임시 숙소로 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문을 열자마자 온돌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이게 온돌이구나 하면서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차가운 도쿄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포근했어요. 그날 밤 사쿠라와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일단 회사 적응하고 부모님 오시면 병원부터 알아봐야지. 사쿠라가 여기 병원 진짜 좋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들어서는데 긴장돼서 손이 떨렸죠. 동료들이 안녕하세요, 미유키 씨 하며 맞아줬어요. 일본에서 온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줬죠. 첫날은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없었지만 다들 도와주려고 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점심시간에 팀원들이 김밥 먹으러 갈까요? 하면서 데려가 줬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 음식 진짜 맛있네 하면서 혼자 감탄했죠.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보는데 다리를 절뚝이며 저를 향해 웃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미유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아버지 말씀이 저를 울컥하게 했죠. 어머니도 내가 잘 돼서 다행이야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부모님을 숙소로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가 온돌 바닥에 앉아서 이거 진짜 따뜻하네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날 사쿠라가 추천해준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일본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깔끔하고 따뜻한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찰해 주셨어요. 뼈가 조금 금이 갔는데 물리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비용을 물어보니 도쿄에서라면 몇 배는 들었을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여기서 치료받길 잘했어 하면서 안도했고 아버지도 일본에선 이렇게 빨리 병원 못 갔을 거야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아버지는 매주 병원에 다니면서 점점 나아지셨어요. 몇 주 지나니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드시고 이거 집에서도 해먹고 싶다 하시면서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니랴 부모님 챙기랴 바빠졌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피로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일본에서 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살려서 팀에서 제안도 하고 자료도 정리했죠. 지훈 팀장님이 미유키 씨 일 잘하네요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도쿄에서 늘 야근만 강요받았던 제가 여기선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따뜻한 방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기 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도쿄가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 차가운 원룸, 지진의 불안. 근데 이제는 그게 뭔가 과거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도 부모님도 새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아버지가 여기 병원 덕분에 다리가 훨씬 나아졌어 하시며 웃으실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느 날은 아버지가 미유키, 나 동네 산책 좀 다녀올게 하시면서 혼자 나가셨죠. 1시간쯤 지나 돌아오시니 여기 공기가 맑아서 좋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쿄에 있었다면 지진 걱정에 이렇게 마음 편히 밖을 다니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한국 아줌마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죠.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손짓 발짓으로 이것저것 배우셨어요. 한 번은 집에 오시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줬어 하시면서 김치를 한 통 들고 오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이 김치와 밥을 먹으면서 깔깔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정의 맛이구나 느낌이 들었죠. 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았어요. 처음엔 낯설어서 조심스럽게 일했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자신있게 내게 됐어요. 그러다 승진 기회가 왔어요. 입사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미유키 씨, 다음 달부터 리더 맡아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도쿄에선 몇 년을 일해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선 제 노력을 알아줬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딸 대단하다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어머니는 일본 떠나길 잘했네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처음엔 아버지 치료 때문에 잠깐 머물 생각이셨던 부모님도 한국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긴 지진 걱정도 없고 병원도 좋아서 안심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도쿄로 돌아가면 너무 춥고 외로울 것 같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같이 살 집을 알아봤어요. 사쿠라가 부동산 아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서울 외곽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를 구했죠. 이사 가는 날 따뜻한 거실에 앉아서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회사에서 리더가 된 뒤로는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팀원들을 챙기고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바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도쿄에서처럼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미유키, 너 덕분에 우리도 새 삶을 얻었어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끔 도쿄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다들 지쳐서 서로 위로만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기회 되면 와봐. 답장이 오더니 너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면서 웃었죠.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죠. 도쿄의 추위와 불안은 이제 기억 속으로 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따뜻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저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추위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은 저의 온기와 희망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변화는 무섭지만 그 끝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꿀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